여러분, 풍수는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나도 모르게 행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 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학문입니다. 네, 집안에 흐르는 기운, 즉 생기의 흐름과 사기의 흐름에 좌우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안에는 과연 생기가 많을까요? 사기가 많을까요? 아마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집에 사기가 그렇게나 많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집에 불행의 기운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나면 정말 많은 놀라움을 경험하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나 많은 사기가 쌓여있나 라는 생각이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 들게 되실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집안의 모서리 부분을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풍수학에서는 집안에 흐르는 기의 흐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부드러운 기운과 급격한 기운이에요. 먼저 부드러운 기운은 안정과 편함을 가져오며, 또 급격한 기운은 변화와 갈등을 가져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해야 집안이 번영을 하고, 이로 인해 또한 집안에 발전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먼저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모서리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또 각이 지거나 급격한 꺾임이 있는 부분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네, 보통은 7대3 정도일 것이고, 많으면 8대2, 더 많으면 9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정말 많을 거예요. 네, 5대5나 6대4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알맞지만 현대의 가정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각이 지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훨씬 많은 것 눈에 보이시죠? 네, 이렇다 보니 집안의 안정보다는 변화와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양보보다는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집안에 고령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 급격한 기운은 건강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방이나 화장실이라면 틀림없이 이 집안에는 병으로 고생하는 고령자가 있다고 생각해도 전혀 틀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고가의 가구들은 이런 모서리 처리를 완벽하게 또 부드럽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라면 천장마트 같은 곳에 가보시면 모서리 완화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은 완화제로 처리를 하여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가정에 대화가 생기고 또 평안, 안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이 날카로움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날카로움을 저장하게 되고, 이 저장된 날카로움이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 풍수에서는 집안에 어떤 식이든 날카로움이 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문 주변과 문을 꼭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문은 구역과 구역을 나누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실의 경우에는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또 안방의 경우는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그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하여 과거 고택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그 구역마다 명확하게 큰 문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좁은 실내 구조이다 보니 이렇게까지는 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실내 평수가 아주 넓은 집의 경우는 거실과 주방, 방의 구분이 문으로 명확하게 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일반 가정의 경우 이것이 참 어려울 것이고, 있는 문으로라도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문은 항상 꼭 닫아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실에 앉으셔서 안방 안이 보인다든가, 자녀들의 방 안이 보인다든가, 또 화장실의 안이 보인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은 기의 흐름이 생겨나는 곳이라 절대 날카롭거나 각진 것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액자, 거울, 시계 등 벽에 걸리는 것들의 뒤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부자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네, 이분들의 집에는 항상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단정하다는 느낌, 참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모든 곳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액자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혹시 얼룩이 더럽게 생겨나 있지는 않으시나요? 또 거울이나 안방의 화장대, 시계 뒤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침대 구성이나 냉장고 뒤편 구석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오래된 먼지가 쌓여서 굳어 있지는 않으시나요?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죽은 기운, 즉 사기를 퍼뜨리고 있는 주범입니다. 물론 이것은 게으름의 상징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먼지나 찌든 때 거미줄 같이 집안을 망하도록 만드는 풍수적인 요소는 없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청소를 하실 때 꼭 한 번씩 이것을 제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생기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번영과 행복을 가져올 것이고 말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어떤 식이든 전기선들은 꼭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전기선들이 너무나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혼란과 안정이 서로 대비되지 않으시나요? 분명 앞에 사진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회 왜곡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꼭 아셔야 합니다. 현대 가정에서 부잣집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전기 배선들의 설치와 또 숨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혼란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절대 부잣집에는 이런 전기 배선들의 혼란스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베란다는 무조건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과거로 말하면 정원의 개념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수목이나 화초 다 이곳에 두고 기르시잖아요. 물론 이것을 창 너머로 보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또 이 성장하는 식물을 보면서 마음의 활력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풍수학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마당에 꽃과 화초, 식물들을 심어두고 이를 기르시면서 또 늘 마당을 청소하시면서 스스로의 안정을 만들어 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장의 기운과 안정의 기운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란다입니다. 물론 따로 이 정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정원이 그러한 곳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이 베란다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항상 눈을 돌려 이곳을 볼 때마다 마음의 편안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눈에 보이는 쓰지 않는 상자들, 또 쌓여있는 먼지나 무질서한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은 행복해지며 그 가족 구성원들의 번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잣집들에는 절대로 없는 5가지 풍수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안정, 번영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은 거의 의식되지 못하는 무의식이 만들어내기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항상 번영과 행복,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